타석유용모의 마지막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잘 피어서 떨어지려고 나왔습니다. 잘 피어서 떨어지려고 나왔습니다.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잘 피어서 떨어지려고 나왔습니다. 사람은 왜 나왔느냐? 살고 죽으려고 나왔다.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. 사람도 역시 왜 나왔느냐? 온전히 살고 죽으려고 나왔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진달래 꽃도 왜 피었느냐? 피어서 지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. 실상은 내가 사람이 왜 나왔어? 잘 살자고 나왔다.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깬 것이 진달래라는 그 말이에요. 진달래가 왜 피었어? 잘 피어서 떨어지려고 나왔습니다. 그게 그래서 이름을 진달래라고 명함을 받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. 난 그런 진달래가 참 내 사랑의 진달래다. 내 사랑의 진달래라면 이런 것도 감정은 감정인데 그러나 이 감정을 느끼되 표시는 이론적이어야 합니다. 이 사람은 천생이 이론적으로 생겼어요. 시를 쓰는데도 겉은 일에도 좀 그렇지 않게 감성적으로 쓰든지 해야 할 텐데 천생 시를 그렇게 쓸 줄 몰라요. 진달래 시조의 문체를 보면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렇게밖에 그려지지를 않아요. 진달래야 진달래야 내 사랑의 진달래야 너만 홀로 진달래랴. 그러니까 진달래가 말하길 진달래라는 진달래야 임의 짐은 내질래. 누가 어찌 우리 임의 짐을 갖다 지다니요. 누가 그걸 좀 더 져보겠다고 하다니요. 다른 데가 빌어먹지 내가 도맡은 이 짐을 와서 건드리지 말라 그거예요. 진달래 소리가 그거예요.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뒤 몇 해 후에 4.19 의거 이후에 4.19 통해 돌아간 생명들, 그 사람들을 묻은 산소는 내가 가본 일이 없었는데 몇 해 뒤에 가보았어요. 그래 쭉 묘를 다 잘 썼는데 묘 앞에 돌탑을 세우고 돌멩이로 탑을 이렇게 얹었어요. 거기에다 아주 좋은 노래를 비석에다 콱 박아 놓았어요. 4.19의 희생한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자세히 느끼게 해주는 추도하는 정성을 자세히 그리는 시를 그렇게 콱 박았어요. 그 시 맨 끄트머리에 우리가 4.19 일거에 그렇게들 가니 그 이들을 생각하고 사는데 해마다 4월 봄이 되어 먼저 가신 그들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. 그래서 봄에 진달래꽃이 핀다는 겁니다. 4.19 사건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진달래꽃이 아주 만발하게 핀답니다. 그래 사모하는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. 그것은 이 사람이 이 진달래라고 쓴 글 속에 든 그 마음 그대로 일체예요. 그런데 이제 4.19 사건에 숨진 그 영혼들이 진달래 정신을 차지할 것입니다. 그들이 차지할 것이에요. 난 괜히 2회씩 진달래꽃 동산으로 가다가 진달래 그림을 내가 그린다고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. 진달래 씨는 성서조선 잡지를 낸 김교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. 그가 정릉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성서조선이 일제시대를 그렇게 지나다가 이 진달래 씨를 그린 지 몇 해 지난 뒤에 일본 사람들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내는 사람들의 사상을 의심하고 그 잡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그 잡지를 정기 구독해 읽은 사람들까지 한때 죄다 잡아갔어요. 나는 그 잡지에 글은 별로 안 냈어요. 그러나 내가 쓴 시만은 그 잡지에도 몇 편 실었어요.
일제 경찰이 나도록 이것저것 모두 묻는데 거기 개성 당일 왕복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. 개성이라는 데는 서울서 160리예요. 그래 서울 사람으로서 160리 밖에 있는 명소인 개성을 나이 50이 넘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괴상한 일 아닙니까? 또 나는 평안북도 의주까지도 가본 사람입니다. 평안도 정주는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한 데예요. 그런데 가까운 개성은 한 번도 들르지를 않았어요. 이거 괴상한 물건입니다. 그래 내려오던 거니까 어느 때 일부러 개성 구경을 갔어요. 급히 가다 보니 당일로 다녀왔어요. 그래 개성이라고는 가보았대야 손주교 하나 본 것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개성 당일 왕복이라 개성을 당일로 왕복을 했다. 그렇게 썼어요. 그런데 그 시가 사연시인가를 쓴 것인데 그게 말끔 참 감정이 단단히 들어있는 말입니다. 그런데 내가 쓴 글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? 이게 무슨 뜻이냐? 자꾸 대답하게 해요. 거기도 참 거북한 대답이 있어요. 그러나 그건 그래도 그러고 넘어갔어요.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넘어갈 적마다 진달래꽃은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. 진달래꽃이 뭐냐? 꼭꼭 읽고 또 무슨 뜻을 말하라면 말이에요. 그건 조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알지. 애초에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묻지를 않아요. 그렇게 지난 곳인데 그것을 성소조선 잡지에 낸 뒤에 여러 사람이 봤건만은 그 중에 재주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나에게 이거 이렇고 이런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. 그렇지요. 그걸 아는 거예요. 그 밖에도 혹 아는 이가 있겠죠. 그러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. 글이 그쯤 된 거니까 일본 사람이 알지 못하지요.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일본 사람이야 알지 못하지요. 또 일본 사람 앞에서 일하는 형사들도 그걸 봐야 모르지요. 그래 도무지 묻지 않았습니다. 둘째 한 구절이 있는데요. 봄에 진달래꽃에 앉은 나비, 진달래꽃에 나비가 많이가 앉지 않소. 그럼 진달래에 앉은 나비, 그런데 여기 뜻이 두 겹이에요. 이 글의 뜻이 두 겹이에요. 왜 그런고 하니 진달래꽃 이름이 무슨 소리인 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들으니까 스스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. 떨어지려고 하는 그 꽃에 가서 나비가 턱 앉았단 말이에요. 턱 앉은 나비, 꽃에는 나비가 가 앉아요. 떨어지려고 하는 꽃이니까 나비가 들어와서 앉더라도 왜 남을 건드리느냐? 내가 떨어지게 되었다. 떨어지는 게 자기 소원이니까 그거 싫다고 안 해도 돼요. 그래 인심이 죄다 좋으니까 꽃마음이 좋으니까 나비는 번번이 거기에 앉거든요. 그래 진달래에 앉은 나비가 좋은데 봄 보기에 봄 구경하다가 날 다 지니 봄빛이 다 졌어요. 진달래가 떨어지도록 되었어요. 꽃 구경하기에 앉은 나비 90춘광이 다 지났어요. 봄 보기에 앉은 나비, 앉은이라는 것이 뜻이 두 겹이에요. 턱 앉았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겼는데 그 이긴 놈이 나는 앉았다는 거예요. 진달래에 앉은 나비, 봄 보기에 날 다지니 그래 봄 구경하다가 날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. 90춘광이 다 지났어요. 그 중에서 큰일 난 게 무엇이냐 하면 나비 신사가 큰일 났어요. 꼭 앉아야 하는데 어디가 앉나? 앉을 자리가 다 떨어지고
어디에가 앉아요. 걱정은 나비가 걱정이에요. 그래 중절에 앉은 나비 이긴 나비지. 앉은 나비 갈 데 없어. 이젠 갈 데가 없어요. 그래 지는 꽃이 그 무서운 꽃 아니에요. 매서운 꽃, 정중한 꽃이지요. 하도 나비꼴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. 정중한 젠달라가 생각하니 나비 신세를 보니까 우습단 말이에요. 이것이 연공부두인 줄 알아요.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.